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최성환 이러시아름 대표 모셨습니다. 올 들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최 대표 모시고 또 시장 얘기 좀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뉴욕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네. 오늘 뭐 뉴욕 시장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얘기도 얘기입니다만 요즘에 이제 또 뉴욕에서 또 MBA 하시고 하셨으니까 거기 네. 또 지인분들 또 동료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시장 관련해서 요즘에 그분들 혹시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신 게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한 이야기들은 없었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뭐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한마디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제 그렇고 오늘 그렇고 진짜 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이제 좀 경계심, 뭐 우려감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깔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판단의 배경에는 네. 결국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야. 네. 이게 깔려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 네. 그래서 뭐 큰 그런 우려감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오히려. 기술주들이 너무 지금 뭐 그러니까요. 거품이 많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말고도 또 다른 그런 기술주의 등장이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했었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전제를 이제 좀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것을 좀 우리 투자자들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다음에 뭐 주요 뭐 IB라든가 운용사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온 CEO들 얘기들이 좀 어쨌든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계속 그분들한테 언론들도 가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양반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거시 쪽의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특히 이제 이 매그니피션스 그러니까 M7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통적으로 뭐랄까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좀 비중을 줄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성장성이 이제 좀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둔화된다는 하더라고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의 출현 이후에 뭐 그동안 독점해 왔었던 그런 반도체 그 수익성들이 과거 대비 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던 그런 그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성장세가 떨어진다고 하면 뭐 주가의 그런 조정들이 좀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M7에 대한 비중은 조금 우리도 네. 좀 줄일 필요성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줄인다기보다는 다른 성장세를 보이는 회사들이 이제 좀 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팔런티어 같은 그렇죠. 회사들이 예, 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역시 대표님 말씀도 그 기저에는 결국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M7 종목이 그동안에 뭐 굉장히 핫했지만 얘들이 조금 성장성이 둔화되더라도 그러니까 성장성이 죽는 게 아니라 둔화되더라도 또 새로운 애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올 거니 네.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요즘에 뭐 저희가 이제 이 미국 시장과 투자 관련돼서 얻는 정보 그 어떤 소스들이 비단 꼭 뭐 그 이런 제도권 방송만 있는 건 아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종목들 그다음에 또 성장성이 담보가 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결국은 이제 찾는 작업, 발굴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우리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자, 말씀 나왔으니까 트럼프 관세 얘기를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이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돼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대표님한테 여쭤보냐면 이를테면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죠. 어제 뉴욕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관세 리스크에 따른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한 달 동안 또 멕시코랑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이거는 도대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말 실질적인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협상술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방송이 있어서 저녁에 그 장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잠에 네. 들었는데 뭐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아, 네. 뉴욕 시장도.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자고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봤더니 이제 많이 또 올라있고, 네. 좀 올라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그 뭐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의 그런 그 자동차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글쎄요. 그런 발표가 이제 좀 헤드라인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 좀 반등세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인가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예. 정책 발표도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예, 알고 7일 있거든요.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예, 뭐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뭐 네. 토요일 날 뭐 또 네. 금요일에 저녁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을 또 엄청나게 상승을 그렇죠.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에 이제 좌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 내용인 것 같고요.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관세 정책을 되게 그 뭐 현란하게 이렇게 그 활용을 표현 하면서 좋네요. 현란하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협상의 그 주도자로 이제 또 예, 자리매김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젤렌스키 저도 그 생각이 딱 대통령하고 들었네요. 네. 이런 그 회담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무슨 그냥 동네 마실 나왔다가 차 한잔 마시다가 서로 싸워서 나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바로 젤렌스키 이제 만세했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미국의 흐름 쪽으로 네. 트럼프의 흐름 쪽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관세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마약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협상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마약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마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이슈들이 해소가 됐었을 때는 이 관세가 또 철회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뭐 여지를 남겨둔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이런 협상 테이블에 언제든지 이제 좀 협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세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무슨 얘기가 네.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저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괴롭힐 거야, 뭐 힘들게 할 거야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협상술의 하나다라는 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도 네. 되겠군요.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그 방침이긴 하지만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게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최종 소비자들이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런 접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뭐 잘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그 미국과 관련돼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근접해 있는 캐나다, 뭐 멕시코를 예, 예. 대상으로 지금 관세 정책이 그렇죠.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동맹국과의 그런 어떤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딜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시장에 주는 충격이 또 좀 클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관세가 25% 부과가 정말로 확정이 돼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우리 기아 자동차 같은 기아 같은 이런 회사들은 네. 당연히 좀 충격이 있을 테니까요. 사실 관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얘기를 좀 들어가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최근에 10% 정도 빠지는 것처럼 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으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오늘 어제 이제 상하 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이런 등등 얘기를 해보면 이 반도체 쪽을 도대체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보고 접근해야 될지 네. 싶네요. 어제도 보면 삼성전자는 뭐 조금 그랬는데 또 하이닉스는 또 많이 올랐고 1% 하이닉스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좀 서로 엇갈리고 네.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이
판단이 되게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시장은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었던 이슈가 그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맞습니다. 모델이 AI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이렇게 그 저렴한 그 사양의 그 GPU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AI 기술에 뛰어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시장에 보여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중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수익성들을 해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는 단기적인 그런 그 조정의 빌미를 줄 수가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딥시크 같은 그런 AI 기술들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그러겠죠.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올해 뭐 78조 원 투자한다는데 또 네. 나오겠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 쪽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는 네이버나 뭐 삼성이나 이런 예. 뭐 KT나 이런 쪽 말고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뭐 투자할 그 투자 금액을 많이 이제 축소를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막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네. 뭐 너무 이제 진입 장벽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네. 그랬는데 이제 딥시크라는 모델을 보고서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AI 쪽에 투자를 해도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우리도 해볼만 네, 하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AI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수익성들을 좀 해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뭐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로 네.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좀 혜택을 너무 이제 SK하이닉스에 좀 눌려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오히려 혜택을 좀 볼 수 있겠다. 사실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배터리 행사가 네. 어제 개막이 됐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대표님 생각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가 우리가 이제 그 주안점을 두고서 좀 봐야 되는 이슈들이 이제 신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관련 회사들은 어딘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예, 되고, 맞는 그리고 말씀입니다. 국내외에 있는 그런 그 반도체 배터리, 그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또 파트너십을 맺고서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해 나갈지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언제쯤 이제 종료가 될 것인지 그렇죠. 하는 그 세 가지 이슈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일시적인 수요 정체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죠. 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고,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좀 종료가 될 거다라는 예.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좀 신규 발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년 정도에 다시 그 전기차 판매량들이 뭐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뭐 내년 중하반기 정도는 이제 수요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는 그렇죠.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그거보다 좀 선행해서 또 움직일 당연히 거지 그렇게 않습니까?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말이라든지 뭐 내년 초 정도에는 분명히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대표님도 올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네. 는 그렇게 좀 보시는군요. 이제 상당히 이런 그 좀 장기간의 침체를 겪으면서 또 시장 재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편들 가운데에서 또 그 수혜를 독점하는 뭐 수혜를 많이 이제 입는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그리고 올해를 어떻게 기존의 수주량을 가지고서 버틸 수 있는지 네. 그런 체력들을 좀 시험해 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원래 이제 새벽 오기 전에 그 직전이 제일 어두운 거잖아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딱 그런 상황이면은 참 다행이겠다. 왜냐하면 이게 더 간다 그러면 참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치실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저도 좀 가져봅니다. 네. 바이오 얘기도 좀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가 올해 뭔가 하여간 올해가 좀 굉장히 또 바이오가 중요한 해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괜찮을까? 또 이게 네.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좀 뭔가 기대치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맞습니다.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한 기업이 보로노이라는 기업인데,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고 올해 들어서 거의 한 4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올 3월에는 그 HLB에서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그 미국 FDA 승인을 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 SC 제형과 관련된 그런 그 3상 그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올해 그 3월 달에 상당히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바이오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벤트가 딱 실행이 되기 직전까지 주가가 좀 올랐다가 또 이런 그 발표가 있은 후에는 뭐 이제 많은 그런 출애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네. 여태까지 보여줘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를 전후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3월 31일서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맞아요. 시작이 네. 되죠. 전면 네.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공매도 시작에 그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또 이런 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좀 그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금리 하락기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금 네. 조달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좀 뭐 수월해지게 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그 4월 달서부터 슬로우한 시장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4월부터는 네, 바이오 시장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좀 미리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상황을 짚어보면서 지금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4월부터 조금 신경을 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잘 투자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서치 RM에서 좀 요즘 관심 있게 보시는 네. 그런 어떤 유망주, 3월 유망주 있다면 좀 오늘 하나 오신 김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AI 관련된 그 시장을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결국은. 네. 그런 시장이 분명히 이제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기존의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제 좀 폐쇄적인 그런 그 모델로 개발이 된 반면에 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오픈형 모델로 개발이 돼서 맞습니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작동하기 수월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의 그런 그 AI 도입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대기업들이 AI를 도입했었을 때 도대체 어떤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보면 그 대기업들마다 SI 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DX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효성 ITX, 예.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INC, 예.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 이노베이트 같은 이런 그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뭐 살펴봐야 될 과거 이제 그 추세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를 상당히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포스코 DX라는 원래는 SI 업체가 상당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주가가 뭐 2015년도 정도에 10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었을 때는 이런 어떤 대기업들이 SI
그런 업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도입되었을 때 분명히 이제 좋은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그룹 전반의 AI를 이제 그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SI 업체들이 SI 업체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러겠죠.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이 이제 그 신세계 INC라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영진 회장이 그 스마트 리테일 쪽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네네네. 지금 걸고 있고 네. 그런 투자들도 어떤 그런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신세계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INC에서 그 일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의 AI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 뭐 신세계 INC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예,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그 지마켓이 또 알리와 협업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알리바바. 예. 네. 그래서 알리 쪽과 이런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그런 그 맞춤형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그 통합 작업들을 이제 또 신세계 INC에서 담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도 기존에는 이제 그 그룹사 차원의 전반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마트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또 이마트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주가적인 그런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물건을 먼저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게 있을 텐데 네. 그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자기네들 내부의 오더도 좀 늘어날 거고 네. 분명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성과가 좋으면 딴 데서도 우리도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신세계 INC 이게 AI 관련돼서 좀 주목을 좀 받을 만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신세계 그룹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이마트 그룹 소속되어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네. 네, 오늘 최성환 리서치 하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